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 이제 임명했고,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한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제 임명한 것도 계속해서 그냥 통과가 되고 있고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이재명 정부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 인터뷰에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. 우선은 조원진 대표님 어제 그 회의하신 거, 연석회의 하신 거 영상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는데, 이거 보시고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의 예상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인사참사를 하고 있습니다. 협치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. 통합도 거짓이었다. 이재명 정권 5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은 2000조 부채 시대에 간다. 국민의 눈을 속이는 데는 돈을 나눠주는 게 가장 눈을 속이기가 쉬워요. 근데 결국은 그 돈이 국가의 곳간에 있는 돈을 들어가지고 국민 세금을 들어서 주는 겁니다.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성장을 높여서 그 이익을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걷어서 주는 게 아니고, 성장률은 제로 성장인데 곳간에 있는 재정을 들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다. 그 100% 빚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돈을 15만원 받든 25만원 받든 50만원 받든 그 받는 것 자체가 절구할 때가 아니다. 여러분들이 받는 그 돈이 여러분들의 아들, 딸이나 손자, 손녀들의 빚으로 다 돌아간다.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15분간 말씀하신 게 저 영상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사도 참사였다. 그리고 협치는 없었다. 그리고 이제 추경, 좋아할 게 아니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. 위원님께 여쭤볼게요. 지금 이재명 정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. 그 지금 앞에 보셨겠지만 이제 장관 후보자 임명 단행을 계속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, 우선 6명 사진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세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6명 장관 후보자 거의 이제 임명 확정됐다고 한번 봐야겠죠. 이 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개혁에 강드라이브 걸겠다, 뭐 이런 포석이기도 하고요. 아울러서 김희수 변호사도 국정원 기획조장 실장으로 임명됐죠.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네, 끝으로 이상경 그 가천대 교수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그 대통령식의 인선,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편한 사람만 쓴다, 이것들이 이제 인선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, 오늘 이재명 정부 얘가 나왔으니까 끝으로 장관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만의 호의다, 이재명 대통령만의 그 선호도로 뽑았다, 이런 거에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그 정성호 장관을 뽑은 것은 다소 약간 위안은 좀 됩니다. 그래요?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,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,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저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싸움을 시킵니다. 그 싸움을 시켜서 그 두 사람이 막 싸움합니다.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막 치고받고 하지만 않을 뿐이지, 거의 뭐 뺨을 때릴 정도의 눈을 흘기면서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징계를 막 칼락하고 그러고, 난 징계 못한다 소송하고 막 엉망이죠. 국가기관이 뭐 속된 말로 개판이죠. 개판이었죠. 그것은 결국엔 뭡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다. 검찰총장을 억누르고 검찰을 해체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사법체계를 한번 개혁해보겠다. 개혁이 아니죠. 사법체계 개악을 한번 해보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었죠. 그런데 이번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,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뭐 윤호중 네. 행안부 장관을 보면 약간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보다는 조금 그 싸움을 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안정감은 드는데,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 수준의 검찰을 강하게 개혁하는 것 같은데, 이게 너무나 칼을 이렇게 쉽게 휘두르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정부를 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심성이나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. 이 정부가 뭐 어디 육속관에 가서 뭐 소고기 뭐 1kg만 주세요 하면 이렇게 칼로 썰어서 손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정책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얘기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,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일도 양단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만약에 간다면 사실 구윤철 기재부장도
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김동연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재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하고 다투다가 나갔습니다. 소득수도 성장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막 싸우다가 나갔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 장관들이 과연 싸울 수 있을까? 정말 정책 이거 아닙니다. 이거 벌써 뽀록 나는 게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농림부 장관 유임을 시켰어요. 아니 이 사람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양곡법 안 됩니다. 그 완전히 엉망진창의 법안입니다.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말을 싹 바꿔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서는 이거 정상적인 그 내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신뢰가 있겠습니까?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사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사실은. 저는 온건과 장관들이 들어와서 잘할 것도 같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눈을 부라리면 결국에는 아이고 알겠습니다. 오케이맨으로 변할 것 아닌가 이렇게 참 염려스러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를 보면 중심을 잡을 것 같지 않다. 전부 내각 불호령을 내려서 군기 잡아서 내각 오케이맨들 전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대로 벌써 들어오시자마자 30조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참 앞으로 5년이 걱정스럽습니다. 이래 걱정스러운데도 국민의힘은 막지도 못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그냥 허수아비 야당이 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고 참 앞으로 5년이 암울합니다. 대표님께는 추경 여쭤볼게요. 그 추경도 추경이지만 또 추경 예산안에 악성 부채 지금 탕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큰 논란이거든요. 이 얘기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부채 탕감이 한 16조 돈 들어가거든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그러지 못했던 외국인들 탕감이 한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해서 드러내야죠. 외국인 비탕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허술하면은 이게 비탕감 사례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국민들은 꼬박꼬박 빚을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을 안 갚으면은 차압이 되고 그것은 영원히 그 딱지가 붙잖아요. 자기 신분에. 빨간 딱지. 네. 그런 식으로 탕감을 해주면은 상대적 박탈감도 건실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히 크죠. 어제 그 주담보 6억 그거랑 비슷한 논리네요. 네. 예. 문제는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. 지금 빚탕감 해주고 16조 그 다음에 15만원에서 50만원 푸는 거 13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가 저는 걱정이죠. 앞으로 수익을 남겨서 경제성장이 제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. 세입 세출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네.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이게 계속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쓸 때 경제는 이제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가거든요. 그것은 이제 대기업이고 뭐고 다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건 경고를 야당에서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요. 이번에 교육부 장관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서울대를 10개만 더 저도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. 저도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의 행정보다도 지금 유치원이나 초중 중등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이 이 사회부총리로 사회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. 이진수 장관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정성호 장관 후보자나 윤호중 장관 후보자 제가 잘 알아요. 잘 아는데 사람들은 되게 온건한 사람들인데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것도 좀 되게 궁금해요. 이재명 정권의 그 나팔수로 네.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보였던 그러한 모습대로 조금은 야당의 얘기들을 경청하면서 갈 건지 가는 부분. 이번에 인선이 거의 내각제 인선이에요. 왜냐면 지금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이 7분인가?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 12분 이 정도가 지금 이번
제1기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이제 손을 잡고 그런 장관 인선을 많이 했다.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용산 한번 불려갔잖아요. 그거 갔는데 젊은 대표도 털면 안 나올 털면은 뭐 깨끗하게 안 나올 거 있느냐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급박했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 총리 인준하는데 방해하면은 고발 조치해 뿌리겠다고 딱 급박해 뿌리잖아요. 이게 완전 협박 정치야.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협박 정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. 자기 스스로가 개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 소위 개파 없는 후보가 개파 없는 대표가 나서서 국민의힘 전체를 한 번 더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하고 견제하고 싸워야 되거든요. 야당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. 지금같이 야당이 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잠을 못 잔다는 국민이 되게 많은데 라디오 뭐 라방 한다고 기타치 잡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요? 그게 또 한 개파의 수장이야. 그게 뭐가 되겠어요? 그게 국민들이 볼 때 너가 아직 멀었구나.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예요. 41.15% 오던 지지율이 거의 뭐 20%대로 떨어졌잖아요. 그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경고예요. 국민들의 그 경고를 빨리 받아들여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감옥 갈 자신 없는 사람은 앞장 안 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번 이재명 정권은요.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.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걸 빨리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대표님 말씀에 첨언 들어볼게요. 네. 그래서 뭐 너무 조은진 대표님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게 국민들의 걱정이죠. 사실 국민들이 왜 이리 걱정을 하는가 물어보니 국민들이 지금 돈을 뿌리면 그 돈 15만 원, 25만 원 이렇게 받을 겁니다. 근데 받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. 아이고 이거 받긴 받는데 이거 국가 재정이 빵꾸 나지 않을까. 결국 이래서 결국은 한 5년, 10년 지나서 이게 결국 유탄이 돼서 나라가 거덜나지 않을까.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받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참 국민들이 또 더 불안한 겁니까. 이게 그러면서도 지금 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지금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도 사실 엉뚱한데 돈을 뿌리는데 써야 될 돈 또 안 씁니다. 뭐 영일만 대교 놔야 되는데 안 넣고 그리고 뭐 지금 심지어 부산에다가 해수부를 준다고 해놓고 가덕도 공항 돈도 깎았어요. 이게 뭐 어떤 겁니까? 한 손에 떡 주다가 한 손에 매를 또 때리는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? 뭐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?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악마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럼 국민들은 떡 받아 먹다가 갑자기 악마를 변해서 뒤통수를 치면 떡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러면 얼마나 이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? 이런 정말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.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 줄 방안이 사실 야당의 견제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니까 조원진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큰 뭐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이 뭐 새우깡이나 먹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투쟁이 되겠습니까? 저는 이러한 걱정들을 진짜 제대로 모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밖에 있는 뭐 조원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도 있고 그리고 사실 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있고 뭐 이런데 좀 야당의 힘을 모으는 그런 그 좀 노력들을 하셔서 이번 전당대회를 기회로 좀 더 응집하는 힘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곁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우째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응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